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이제 주말 지나고 나서 지난주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이 됐죠. 그래서 주말 지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고, 오늘 또 장이 열렸는데, 일단 이제 우리나라는 좀 투매가 좀 나왔습니다. 지수는 이제 좀 빠졌죠. 좀 빠졌는데, 아시아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하락이 안 나왔는데, 우리나라만 좀 과하게 빠졌고, 그 다음에 처음에 대형주 위주로 빠지다가 나중에는 개별주들이 투매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뭐 심지어 최근에 급등한 적도 없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까지 투매가 나왔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뭐 왜 그러겠어요, 그죠? 네,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 하나도 맞지 않는, 그죠? 여론조사 하나도 안 맞은 것만 얘기했던 그 언론들이 또 이제 트럼프 리스크를 이제 부각을 하고 있죠. 마치 우리나라가 그 트럼프 리스크의 최대 피해 국가인 것처럼.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정치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 트럼프 리스크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그 처음 대통령 하는 게 아니죠. 뭐 이미 전 대통령이었으니까 2016년 이제 11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1기라고 하죠. 1기 때, 지금 2기고 두 번째니까.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주식시장이 어땠는지, 네, 그 부분을 딱 이제 짚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이 월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날 이재명 씨 그 재판 선거법, 그죠? 선거법 관련된 재판 선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이제 대선주, 여기 국영 GNM이랑 뭐 PM 풍력 같은 종목들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시면 또 재밌을 거예요. 자, 일단 뭐 시작을 해보죠. 네. 일단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도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트럼프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되고 나서의 일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더 재밌었던 건 트럼프가 됐죠. 그러니까 그날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보통은 선거 전날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방송을 많이 들으러 와요, 평소보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더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 트럼프가 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더 큰 충격이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증시에 투매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세부적인 얘기는 지금부터 또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이제 지난주 미국 이제 금요일날 이제 증시 마감한 걸 보면은 미국 증시가 뭐 전반적으로 계속 올랐어요.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해드렸지만 미국은 대선 앞두고도 증시가 오르고 끝나고도 올라요. 이번에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가 됐었어도 아마 비슷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늘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우지수가 계속 오르죠.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수요일날 3% 급등했고, 목요일날은 좀 쉬었고, 금요일날 0.5% 추가 상승했고, 나스닥도 뭐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금요일날 이제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고요. 목요일까지 좀 많이 올랐다. 어쨌든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 세 개 다 모두 신고가를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국가들을 보여드릴게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독일을 보시면 횡보합니다. 프랑스, 네, 그냥 횡보합니다. 일본을 보실까요? 일본은 이제 오늘 것까지 봐야 되겠죠? 일본도 횡보합니다. 뭐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크게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거나 그런 게 없죠. 그냥 트럼프가 됐네,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른 나라들이 크게 동요한 게 없죠. 독일, 프랑스, 일본 다 나름대로 선진국들인데 크게 변동성이 있었던 게 있나요? 없죠?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속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독일 사람들도 힐러리가 될 줄 힐러리란다. 해리스가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됐다. 그러면은 증시가 크게 요동을 쳤겠죠? 맞잖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렇다는 이게 뭐예요?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안 그래요. 대만을 보여드릴게요. 대만 증시인데 대만 증시는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갔으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따라갔겠죠. 그래도 여기도 큰 변동성은 없어요. 안 그런가요? 트럼프가 대만한테도 방위비 이거 더 달라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미군이 뭐 주둔해 있진 않지만 아무튼 돈 얘기 꺼냈단 말이에요. 거기도 무기사란 얘기지 이제 무기. 그죠? 네. 근데 아무튼 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중국 증시 보여드릴게요. 중국 상해 증시인데 여기 대로 올라갔어요. 아니 트럼프가 되면은 중국은 확실하게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뭐 없어요. 네, 우리나라만 그래요. 저 이 부분이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문제이긴 언론이 당연히 문제죠. 자꾸 국민들 괴롭히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언론이 언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든 눈을 감고 한번 잠깐이라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이라도 진지하게. 언론에서 우리나라 경제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냐고요? 없어요. 없다니까. 예? 없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 리스크 이제 부각시킨다고 신났어요. 그죠? 맨날 초박빙이다 뭐 그러더니 하나도 무슨 얼어 죽을 초박빙입니까? 압승이던데. 그죠? 근데 그 또 다 틀렸던 언론이 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자, 중국 증시 0.5% 올랐고요. 일본 증시 0.08% 조금 올랐다. 그죠? 대만 증시 여기는 하락하다가 다 감아 올리고 전날 대비 마이너스 0.1%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도 뭐 별 그거 없이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럴까요?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1.1%, 코스닥은 마이너스 1.96%.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급락을 할까요? 지수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대형주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맞아요. 오늘 대형주들이 좀 빠졌는데 보시면 잠깐만 자 이걸 봅시다. 네, 이거죠.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오른 것도 꽤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괴롭혔죠. 특히 삼성전자.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 쪽은 왜 많이 빠졌냐면 여기 보시면 대형주들이 제가 뭐 최근에 강조를 많이 했던 뭐 리가켄 바이오하고 알테오젠, 요 바이오주 두 개 빼고는 다 급락했습니다. 대부분이.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약세였어요. 여기는 이제 수급이 좀 꼬여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빠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심리가 눌리니까 소형주들이 주르르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더 이상 뭐 떨어질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는데 거기에 있는 소형주들도 흘러내리더라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구산업 이런 거 보여드릴게요. 이구산업이 그때 이제 구리 그런 걸로 갔던 거거든요. 왜 올해 3, 4, 5월 달에 전기전선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왜 현대일렉트릭이랑 이런 거 많이 갔잖아요. 세명전기, 뭐 재룡전기, 재룡산업. 그때 이제 전기가 전선이 부족하다 그래서 구리 가격 폭등한 거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많이 갔던 게 이구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내려와서 바닥에 있죠. 솔직히 지수가 아무리 빠진다고 해도 이렇게 바닥에 내려와 있는 종목들은 크게 하락이 안 나오지 않나요? 이게 어제까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냥 뭐 바닥인가 보다. 야 이거 돈 들어온 거 아니야? 저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도 오늘 마이너스 6%씩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는 지수가 그렇게 크게 급락한 것도 아니잖아요. 코스닥이 뭐 오늘 3% 4%씩 빠졌습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 보고 우리나라 향해서 뭐 동맹을 끊겠다고 협박이라도 했습니까? 미군 철수하겠다고 얘기했나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언론에서 미국의 대선 끝나고 아직 일주일도 안 됐어요. 정확히 한 6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냥 주말 포함해서 내내 트럼프 리스크를 부각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뉴스 보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마이너스 6%씩 빠지는 거예요. 얘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이렇게 빠져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빠지려는 게 아닙니다 원래. 아시겠죠?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많아요. 그냥 투매가 투매를 부른 거죠. 그죠?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심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언론의 트럼프 리스크, 이거에 대한 과도한 부각. 그래서 아시아 증시도 유럽 증시도 안 빠지는데 우리나라만 흔들렸고 처음엔 대형주부터 빠지더니 나중에 소형주까지도 떨어지더라. 그럼 이건 뭡니까? 일시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오늘 투매 나온 이유는 지긋지긋한 트럼프 씹는 거예요. 씹는 거. 진짜 제가 낮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회원들한테 무슨 강아지들이 개껌 아시죠? 개껌. 개들이 개껌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그냥 꼭 그 개껌 오독오독 그냥 씹듯이 트럼프 씹는 거에 그냥 아주 그냥 즐기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국민들은 어때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싫어하는 사람들. 근데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스트레스겠어. 그죠? 근데 아무튼 알고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드리고 싶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뭐 싫어한다 또는 좋아한다, 난 그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트럼프를 좋아해라, 싫어해라, 지지해라, 지지하지 마라. 제가 그런 얘기 왜 합니까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주식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얘기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주식할 때, 주식 투자할 때 판단력을 흐리거든 이놈들이. 누가? 언론이.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나온 투매는 개미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스트레스. 자꾸 미국은 자꾸 신고권 하는데 그죠? 우리는 뭐야? 이러면서 불만이 나오는 거지. 요즘에 손절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습니다. 여태까지 힘든 거 다 참고 이겨내놓고 나서 지금 던진다니까. 근데 언론에서 지금 뭐라고 떠들어대느냐, 환율이 오른 거에 대해서 막 뭐라 얘기를 해요. 환율이 최근에 급등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환율이 급등했죠. 그게 왜 그러느냐, 트럼프 리스크 때 리스크가 부각이 돼서 환율이 급등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는 또라이기 때문에 올해 9월하고 이번에 11월 달 미국이 드디어 금리 인하를 했죠. 지금까지 두 번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 금리 인하가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다고 겁을 주고 있어요. 누가? 언론에서. 자, 그 소리가 얼마나 헛소리인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자, 보세요. 트럼프 일기 때를 보면 돼요. 트럼프 일기 때. 자, 지금 얘기는 너무 자세하게 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다 못하니까 핵심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회원들도 잘 들으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 얘기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아직 취임을 안 했잖아요. 내년 1월 달에 취임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계속 달러 강세를 유지할 거다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이거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달러 강세, 그러니까 트럼프는 돈을 풀어요.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거거든요. 특히 미국의 유리한 입장으로. 뭐 당연하겠죠. 미국인이니까. 미국 대통령이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시장에 달러를 돈을 많이 풀면 달러가 강세가 되나요? 약세가 되나요? 예, 약세가 되죠. 돈을 많이 풀었잖아. 그 달러가 약세가 되는데 금리는 올려요, 내려요? 내려야지. 시장에 돈을 풀어야 되는데 금리를 거꾸로 인상한다고요? 정신병자 아닙니까? 좀 표현을 좀 강하게 할게요. 이 언론인 얘네들 정신병자 아닙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데 어떻게 달러가 강세가 되며 금리 인상을 합니까? 미쳤거나 멍청하거나 아니면 점쟁이든가 아닙니까? 자, 8년 전에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도 언론에서 힐러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트럼프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때를 보면 돼요.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자, 달러 여자. 트럼프가 2016년 똑같이 11월 달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달러가 여기쯤에 있었어요. 트럼프 당선 딱 되자마자 정확히 여기에요. 됐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자, 달러 인덱스가 급등해요, 안 해요? 급등했죠. 그때랑 뭐 날짜까지 똑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당선되고 나서 12월 말까지 이만큼 솟구쳐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달러가 순간적으로 강세로 갔죠. 그때 트럼프는 얘기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돈 풀겠다고.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출할 때 우위를 점하려면 그 나라의 화폐가 약세가 돼야지 남는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그걸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도 원화 약세일 때 수출로 얻는 이익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언론인 얘네들은 모르나 봐. 헛소리하고 앉아있어. 그런 말에 속지 말라니까요. 어쨌든 이때 달러가 순간 강세였어요. 왜 그래? 왜 강세였을까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트럼프는 또라이다. 하도 그랬거든. 미국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트럼프는 또라이다 그러면서 주류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근데 제가 봐도 약간의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런 약간 도라이 기질이 있긴 있더라고. 막 또라이다 그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좀 독특해요. 그렇게 평가할 만한 게 있긴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제 리스크가 부각이 되니까 순간 달러가 강세가 되긴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2달 뒤에 취임을 했겠죠. 언제? 1월 달에 17년 1월 달에 취임을 하고 나서 거기가 언제냐? 이 부분입니다. 그때부터 달러가 순식간에 쫙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갔죠. 2016년입니다. 이게 2017년. 그 당시에 원달러 환율은 여러분들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의 비례해서 움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제 쭉 안정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트럼프 미국의 대선 있을 때 여기였어요. 이때 언론에서 다 힐러리가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니까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동일하게 2달 동안 급등을 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만큼 오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때 호들갑을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당연히 떨었죠. 오두방정을 떨었습니다. 아주 오두방정을 떨었다니까. 8년 전에도. 그러니까 속지 말란 얘기예요. 자, 왼쪽에 거 아까 달러 인덱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돼요?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니까 달러가 약세가 된 거지 다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그냥 속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랑 지금 공통점이 뭐예요? 트럼프가 안 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기니까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되니까 이제 씹어야지. 미친놈이다. 씹어야 해.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래요? 바보들 아니냐고. 그때나 지금이나 트럼프의 공약 중에 공약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을 푼다예요. 달러를 많이 풀면 시장에 달러가 공급이 많아지면 그 화폐는 가치가 하락을 하죠. 그럼 달러 약세지.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됐어요. 네?
그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주류 언론에서 트럼프 욕을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돈을 많이 풀어서 달러를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전 세계 경제가 망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딱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아니래. 오히려 달러가 강세가 돼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하는 게 미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자기들이 얘기해놓고 자기들이 말이 바뀝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불쌍하게 그런 말에 또 속아요. 미치가 없어. 8년 전에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거에 무지하게 많이 속았어요. 정말 많이 속았어요. 저는 그때 우리 회원들이나 제가 그때도 전문가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전 그때 그 당시에도 트럼프가 될 거를 맞힌 사람이라니까요. 전문가 중에 그걸 맞힌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맞췄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트럼프가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풀 거다.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할 거기 때문에 지금 기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먼저 올라가고 그 뒤에 한국의 삼성전자 무지하게 많이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많이 가고 나서 바이오주 무지하게 많이 갔어요. 그 당시. 중소형 개별 정세가 많이 열렸죠. 지난번에 미국 증시에서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많이 간 거 보여드렸죠. 한국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돈을 하나도 못 벌었죠. 왜? 주류 언론이 그랬거든. 트럼프는 미친 사람이라서 트럼프가 전 세계를 나락으로 가게 할 거다. 우리나라도 가장 큰 피해국이다 그랬어요. 근데 거꾸로 여쭤볼게요. 트럼프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트럼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트럼프 지지하나 봐. 제가 미국 사람입니까? 트럼프를 지지하게? 네. 그런 거 관심 없다니까. 네. 트럼프 되고 나서 망한 나라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망했어요? 뭘 망해요? 미중무역 전쟁 일으키면 망한다고요? 그때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자, 그때 있었던 일을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트럼프 때 처음에 당선됐을 때 사람들 다 속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 돈을 무지하게 많이 풀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 나스닥 기준으로 볼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기는커녕 여기서 당선됐어요.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죠. 그러니까 미치듯이 갔어요. 그냥 가다가 폭락했죠. 왜? 미중무역 전쟁이 있었거든. 그때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관세 전쟁이라고 하죠. 관세 때리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웠다고. 그래서 잠깐 폭락을 했었어요. 여기서 트럼프가 그랬어요. 지금 주식 사면 부자 된다고. 근데 실제로 미국 사람들 부자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별로 없으셔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트럼프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갔어요, 안 갔어요? 무지하게 많이 갔어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그때 무지하게 많이 갔어요.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미중무역 전쟁이 터졌죠. 그때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거에 따른 약간의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있죠. 그때도 연준 의장이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을 맨날 불러다 협박을 합니다. 금리 인하하세요. 그 사람이 싫어요. 금리 인하하시라니까 싫다고. 자른다? 그때도 그랬어요. 자른다 그랬어요. 그때 제롬 파월 의장 대답이 뭐였을까요? 나를 자를 순 없다.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 나를 자를 순 없다 그러잖아요. 똑같았어요. 근데 재밌었던 건 그때 트럼프가 미중무역 전쟁 일으켜서 순간 경제가 약간 좀 오락가락 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이 사람이 자기가 놀래가지고 금리를 인하하더라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무지하게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방에서도 여기에서 돈 무지하게 많이 벌었어요. 특히 중소형주로. 대형주도 돈이 벌렸지만 중소형주 진짜 돈 많이 벌렸어요. 근데 이제 미중무역 전쟁 때 반납을 좀 했겠죠. 왜? 눌렸으니까. 그죠? 그때 폭락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머징 증시들이. 그런데 나스닥 증시가 또 신고가가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죠, 여기. 그래서 트럼프가 임기 초반부터 돈을 많이 풀었는데 코로나 때 돈을 더 많이 풀었겠죠. 당연하잖아요. 돈을 더 많이 풀었겠죠. 어떻게 됐겠어요? 증시가 그래서 더 폭등이 나온 거예요.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자, 이거 누가 만들어줬어요? 트럼프가. 트럼프 욕하시는 거 해도 돼요. 아니 본인이랑 안 맞으면 욕하는 거지. 그죠? 나라님도 그냥 사석에서 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욕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식하는 분들이니까 언론한테 속지는 마시라고. 응? 속지는 마시라니까요. 네. 그리고 바이든 되고 나서 전 세계 증시가 정말 생고생을 했어요. 미국의 M7 걔네들만 갔지 다른 나라들 많이 갔어요? 못 갔잖아. 네? 트럼프가 다시 이제 돌아왔죠? 뭐 하겠어요? 돈을 또 풀겠죠. 근데 그 돈을 어디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풀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로. 근데 크게 보면 뭐예요? 돈을 푼다고 했거든. 아니, 당연히 돈을 풀어야지 경제를 살리든지 뭐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미국이 돈을 풀 때 미국이니까 달러를 풀겠죠? 그러면 그 달러가 미국에서만 있어요? 아니면 해외로도 나와요? 해외로도 나와요. 그 돈이 우리나라로 와요? 안 와요? 오죠. 왜? 일본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일본 증시는 많이 올라갔잖아. 대만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대만 증시 많이 올라갔고 거기는 산업이 한정돼 있고 반도체 쪽으로 한정돼 있고 언제 중국한테 공격당할지 모르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김정은이 미치지 않은 이상 우리나라 지금 못 건드려요. 국지적 도발을 할 수 있어도 그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거의 올라간 거 없잖아요. 싸잖아.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홍콩은 이제 공사는 중국이 거의 이제 먹어치웠기 때문에 홍콩으로 들어가는 돈도 약간 제한적일 거 같고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자꾸 걱정만 하시냐 이거라.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별로 없는데 이놈들이 그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더 잘 속아줘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답답해 미치겠어 진짜. 네.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돈을 풀을 거라는 걸 믿으란 얘기예요. 네? 믿으시라니까. 오늘 왜 이게 뭐야 유럽 아시아 중에서도 일본 하다못해 중국 대만 다 올라가고 멀쩡한데 왜 우리만 이렇게 투매가 나오냐 이거예요. 언론이 참 나쁜 놈들이고 그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속아서 그런 거예요. 과거에 한번 봤던 일인데 또 속는다? 그러면 속는 사람만 나쁜 놈이 아니라 속임을 당하는 사람도 나쁜 놈인 거예요. 왜 자꾸 속아? 응?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또 속거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제 얘기 지금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이렇게 얘기해도 속는 사람 많아요. 제가 미국 대통령한테 선거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될 거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 방송 들으면서도 끝까지 해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뭐 그건 자유예요. 그래서 돈 버셨어요? 못 벌었잖아. 네? 여러분들이 돈을 왜 못 벌었어요? 제 말을 안 들어서?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언론한테 속았잖아. 내 말만 믿어라. 그건 사이비교주고. 네. 근데 여러분들 왜 돈 못 버셨어요 그때? 왜 해리스가 될 거라고 생각했냐고. 언론한테 속았잖아. 차라리 저한테 속지. 언론한테 홀랑 속아가지고. 네? 근데 지금 뭐에 속고 있다?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전 세계 망한다.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망한다. 그거에 속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속이는 놈이 나쁜 놈이지만 똑같은 거에 계속 속으면 속임을 당하는 사람도 나쁜 놈이에요. 놈이라는 표현 써서 죄송한데 맞잖아. 나쁜 놈이지. 속지 마세요. 응? 속지 마시라니까. 그리고 방금도 아까도 얘기를 2번이나 했지만 아니 돈을 푸는데 어떻게 달러 강세가 되냐고. 예? 돈을 계속 푼다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해야지 금리 인상을 하냐고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그거에 속아요 또. 아셨죠? 네, 얘기 다 해드렸어요. 네, 속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금 얘기 더 할 수도 있는데 그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핵심 주제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중에서 뭐 현대에버다임 이런 거 보세요. 자, 계속 올라가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현대건설기계.
급등했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죠. SY 스틸텍 아직 살아있고, 그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왜 갔죠? 트럼프가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푸틴이랑 통화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급등했는데, 좀 전에 속보 나왔는데 크렘린궁,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푸틴이랑 트럼프랑 통화한 적 없답니다. 네, 통화한 적 없대요. 이 기사가 어디서 나왔다고? 워싱턴 포스트지.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미국을 대표하는 주류 언론도 쓰레기 언론이 되고 있어요. 믿지 마시라니까. 네. 내가 보기엔 다 쓰레기 언론 됐어 지금. 러시아에서 그랬어요. 우리 통화한 적 없어. 이랬다니까. 뭐 공산당 말도 100% 못 믿겠는데 참고하시라니까. 그래서 수익이 나거든 빨리빨리 챙기세요. 트럼프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었잖아. 트럼프 캠프에서 얘기한 게 아니었잖아요.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자칭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 그죠? 안 맞잖아요 지금. 내일 아침에 지금 또 우크라이나 재건 수출도 휘청휘청 거리겠죠. 결국에는 갈 거예요 계속. 근데 내일 또 휘청거리겠지. 그렇게 보죠. 지금 이제 그 지난번에 얘기했지 유니언 머티리얼 이런 거 보시면 자꾸 수익을 챙기세요. 유니언 머티리얼도 저희 방에서 여기서 팔았다 그랬죠.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팔아버렸어요. 그런 결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다 끌려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비상교육 여기서 팔았다 그랬죠. 팔고 나서 조금 더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이너스 19%짜리 장대 운봉에 거래 많이 나왔죠. 안 팔면 이꼴 당해요. 응? 그때 우리 방에서 여기서 팔았다니까요. 근데 팔고 나서 좀 더 올라갔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안 팔고 버텼으면 오히려 수익이 확 줄어들었겠죠. 이런다는 거죠. 응?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국영재는 자 이재명 씨 이제 사법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죠. 이재명 씨가 지금 보시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사법부에 이제 선고가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 관련된 거죠. 근데 국영재는 그때 얘기 드렸죠.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추석 갔다 와서인가? 하여튼 여기 9월 중순쯤에 여기에서 이제 1,800원 전후에서 매수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여기 2,200원 찍고 이렇게 할 때 팔아버렸어요. 왜? 이게 이유가 있는데 상세한 얘기는 여기서 못 해드리겠고 쉽게 얘기하면 악고점이 여기였잖아요. 낮에 다 강의했던 건데 악고점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돌파할 때 보통 거래가 터지거든요. 근데 거래가 안 터지더라고요. 그럼 돌파한 다음에라도 급등하면서 거래가 터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수상하게 여겼죠. 이상한데 이거? 그걸 수상하게 여긴 거예요. 원래는 11월 15일 날에 선거니까 아직 보름 남았잖아요. 이때가 10월 말일이었으니까 보름 남았는데 잘라버렸다니까요. 낌새가 이상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팔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켜보니까 차트가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초짜 전문가들이 개인도 개인이지만 초짜 전문가들이 여기서 추천을 많이 해요. 박스권 돌파하고 여기다 얹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갈 것 같거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씨가 구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며칠 안 남았잖아요. 개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급등 한번 먹고 나와야지 뭐 이런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한 대 맞더라고. 마이너스 장중에 16%까지 떨어졌었고 12%로 끝났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신용이죠. 신용 이럴 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신용은 미친 것 같아. 저희는 여기서 팔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거예요. 우리 방에서 팔고 나서 신용 늘어난 거 봐. 신용 물량이 여기 대비 한 40% 늘었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참 사람들 생각과 똑같은 것 같아. 한번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세력한테 한 대 맞았어.
그냥 제 얘기를 듣고서 적당히 파셨으면 됐잖아. 우린 팔아갖고 나와서 이제 이 돈 가지고 어디로 갈까 이러고 있는데, 김경수 관련주 뭐 하나 추천하려고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오늘 추천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지수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안 냈거든. 우리 방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네. 정확하게 수익 챙겨놓고 쳐다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 더 있지. PM풍년. 얘도 오늘 장중에 10% 넘게 급락했다가 6%로 끝났죠. 마이너스 6%. 근데 여기는 신용은 별로 안 늘었는데 차트가 똑같아요. 무슨 차트가 똑같냐? 이게 뭐죠? 아까랑 똑같이 박스권을, 그죠? 박스권을 돌파하고서 갈 것처럼 눌림목인 것처럼 하고 있었다가 구경제이랑 똑같이 음봉 맞은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수익 나면 잘 챙겨야 되는데 뭐 좀 더 가겠지 그러다가 다 뺏겨요. 내가 아무리 홈런을 잘 치는 타자라고 해도 투수가 홈런을 칠 만한 공을 안 주면 그냥 계속 번트나 그냥 번트만 될 수밖에 없는, 번트나 아니면 1루타만 치는 거예요. 계속. 맞잖아요. 좋은 공이 홈런 치기에 적합한 공이 들어와야 홈런도 치는 거지. 자꾸 그냥 번트성만 공만 그냥 그런 공만 주는데 어떻게 네? 홈런을 치냐고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홈런보다는 번트나 1루타만 치는 거예요. 계속. 이해가시죠? 네. 아, 저는 그렇게 하면 성질 안 차서 한 50% 이상 먹어야 돼요. 계속 해보세요. 네. 머리에 흰머리와 얼굴에 주름과 내장에 암세포만 생긴다니까. 암만 늘어나는 건 암세포만. 그만큼 속상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들어와서 편안하게 하시라니까. 바깥에서 왜 생고생들 하세요. 구경지에는 보시면 제가 오늘 낮에 우리 먼저 설명하는데 제가 봐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딱 팔고 나서 신용 늘어나는 것보다 이만큼 늘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저희는 남들과 일반 개인들하고 가는 길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남들 들어올 때 나가잖아요. 그 남들 나갈 때 그때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준비한 걸 다 얘기를 못했는데 한마디만 해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트럼프 리스크를 언론에서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려서 오늘 투명가 나온 거다. 이거는 일시적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쭉 가시면 된다. 그 얘기했죠, 그죠?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불확실성, 시장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불확실성에 지금 공포에 떤다는 얘기거든요.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주가가 싸요. 왜? 투에 나오고 사람들이 안 사고 주가를 집어 던지니까, 주식을 집어 던지니까.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언제다? 지금인 거예요. 지금이라니까요. 트럼프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요.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가 그때가 주가가 제일 싸고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더 떨어질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 갖고 있는 종목이 뜬금없이 3%에서 5% 이상 떨어졌다.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떨어졌어요. 왜 그러죠?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판 거예요? 세력이 판 게 아니에요. 오늘 5% 6% 떨어졌는데 역대급 대량거래가 터졌다. 세력이 판 거 맞습니다. 제 방송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세요. 본인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걱정되는 게 있다. 세력이 나간 거 아닌가 걱정이 돼요. 거래량 보시면 돼요.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다. 세력이 나간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어제보다 거래가 어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주였다. 근데 오늘 150만 주. 전날 대비 한 50% 이상 늘었어요. 그건 누가 나간 거냐면 개미들이 나간 거예요. 쫄아가지고. 개미들이 나가면 하락이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죠. 투매는 단기 조정을 투매라고 하는 거예요. 급격한 단기 조정.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 조정은 왜 오는 줄 아세요? 개미들 털으려고 오는 거라. 근데 대부분은 같이 털리죠. 같이 털린다고. 털리시면 안 돼요. 털리시면 안 돼. 털리면 돈도 못 벌고 손해만 입는 거죠. 털리지 마시고 제발 이걸 제가 부탁드리는데 돈 벌고 싶으시면 아니 원금을 보존하고 싶으시면 제발 그만 좀 속으세요. 누구한테? 언론한테.
똑같아. 아셨죠? 똑같다. 속지 마세요.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자유인데, 주류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레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했던 얘기 자기들이 틀리잖아요. 달러 강세 얘기. 아까 다 보여드렸죠. 네. 어쨌든 믿으세요. 뭐를? 트럼프의 입을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람을 싫어하건 좋아하건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경제 정책에 우리를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돈 버셔야지. 네. 그러면 아까처럼 확인되지도 않은 기사 써대는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 기사를 믿지 마시고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기사 베껴 쓰는 게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이니까 트럼프 입만 보십시오. 트럼프 입과 그 밑에 있는 핵심 참모 그 사람들이 입을 잘 보시면 돼요. 아니면 발을 보시든가. 그게 다음에 또 하죠. 발을 보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입이라도 보세요. 그거 아니면 다른 거는 믿지 마세요. 아셨죠? 네. 확실한 건 트럼프는 돈을 풀 것이다. 돈을 풀면 주시장은 많이 간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게 그 돈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거를 맞춰야 되는 거죠. 네. 내일은 이제 그 이재명 씨 관련된 그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통운 테마주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김동연 아니면 김경수 이런 테마주도 움직일 수 있고 이낙연 씨께 갈 수도 있어요. 이낙연 씨께 그죠? 네. 그분도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움직임이 더 있으면 내일 얘기해 드릴 테니까 내일 또 뵙자고요. 아셨죠?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오늘도 보세요. 별것도 아닌데 투매 나오니까 놀라시고 힘들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 그래도 날 계속 추워지는데 그 덜덜덜 떨지 마시고 들어와서 편안하게 하십시오. 아셨죠? 당기면 당기, 스윙이면 스윙. 수익이 잘 내고 있고 최근 일주일 동안은 수익을 많이 내진 않았어요. 왜? 대선 때문에 미국 대선 때문에 지금 약간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은 요즘에 크게 재미를 못 봤어요. 근데 이거 끝나면 또 수익이 또 많이 나겠죠. 맞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 뒤에 그 무서TV 김 실장님 또 저녁 방송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뭐 추가적인 종목들 급등한 것도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들어가셔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일도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